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겪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했던 일이었거든요. 저는 4년 전에 첫 결혼을 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제 전 남편과 소개팅으로 만나서 1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죠.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신혼이니까 서로 조심스럽기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간다는 설렘도 있고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남편이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혼자 웃기도 하고 제가 말을 걸어도 딴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어요. 주말에도 갑자기 볼 일이 있다며 나가는 일이 잦아졌고 제가 물어보면 친구들 만난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핸드폰에 카톡이 와서 무심코 봤는데 자기야 오늘 못 만나? 보고 싶어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발신자는 예진이라는 여자였죠.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고요. 하지만 확실히 알아야겠다 싶어서 대화 내용을 쭉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와 몇 달째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요. 남편이 샤워해서 나오자 저는 바로 따졌어요. 처음엔 발뺌하더니 결국 인정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예진이를 진짜 사랑하게 됐어. 우리 이혼하자.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며칠 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거든요.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가 했더니 모르는 여자 목소리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까 젊은 여자가 서 있었는데 바로 그 상간녀였죠.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되죠? 그 여자는 아주 뻔뻔하게 막무가내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한 첫 마디가 정말 가관이었어요. 이미 알고 있죠? 저 오빠랑 사귀고 있어요. 벌써 몇 달 됐는데. 오빠 마음이 이미 저한테 와 있거든요. 이미 떠난 사람 붙잡고 있지 말고 깔끔하게 보내주세요. 그게 서로한테 좋을 거예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남의 남편 꼬셔놓고는 당당하게 이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혼하라고 하는 거야? 정신 나갔어? 그런데 그 여자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오히려 저를 보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화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늦었거든요. 저 임신했어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저도 그때 임신 초기였다는 거예요. 아직 남편한테 말하지 못했었거든요.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그 여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오빠는 저를 선택했어요. 이미 끝난 결혼 붙잡고 있지 말고 그쪽도 새로운 사람 만나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제발 이 여자 말이 거짓말이라고 자신은 저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길 바랐죠.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 몇 주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그 여자는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와서 빨리 이혼 절차를 밟으라고 재촉했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와도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요. 저는 스트레스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제까지 시간 끌 거예요? 저희 아이 생각해서라도 빨리 결혼해야 하거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들이 뭘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알아서 해. 그런데 그 여자가 한 대답이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어차피 곧 도장 찍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오빠가 이미 저를 선택했거든요. 그쪽은 오빠한테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온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하혈을 시작했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이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남편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으로 미안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이혼해. 제가 먼저 말했어요. 남편은 놀란 듯 저를 봤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남편이 모든 잘못을 인정했고 재산 분할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해줬거든요. 아마 죄책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 후 2년 정도는 정말 힘들었어요. 일에만 매달리면서 살았죠. 친구들이 소개팅을 주선해줘도 거절했고 연애할 생각도 전혀 없었어요. 한 번 결혼에 실패한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그러다가 작년 봄 회사 동료의 소개로 현재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밥 한 번 먹자는 거였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전 아내가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이혼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라서 그런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컸어요.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점점 가까워졌죠. 1년 정도 사귀다가 올해 초에 프러포즈를 받았어요. 처음엔 두려웠어요. 또 다시 상처받을까 봐서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저도 다시 한번 행복해보고 싶었어요. 재혼 날짜를 정하기 위해 먼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제 부모님은 이미 몇 번 뵈었으니까 이번엔 예비시댁에 인사를 가기로 한 거죠. 예비 남편이 미리 가족들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부모님과 형님 한 분이 계시는데 형님도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난 토요일에 예비시댁에 인사를 가게 됐어요. 예비 남편과 함께 선물도 준비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갔죠. 예비시댁은 꽤 큰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예비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죠. 어머, 왔구나. 어서 와라. 예비 시아버지도 나와서 인사해 주시고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예비 아주버님도 계셨는데 키가 크고 인상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예비 아주버님이 웃으면서 인사해 주셨는데 그 옆에 여자분이 하나 더 앉아 있더라고요. 아마 예비 형님이시겠구나 싶어서 인사하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바로 예진이었거든요. 제 전 남편을 빼앗아간 그 상간녀가 거기 앉아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진도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쳐다보면서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잠깐 현실 감각을 잃었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현실이었어요. 그 여자가 거기 있었고 예비 아주버님 옆에 앉아서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가 소개해 주셨어요. 여기가 우리 큰며느리 될 예진이야. 다음 달에 결혼해. 경사가 겹쳤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정말 복잡해졌어요. 그 여자가 예비 아주버님과 결혼한다고? 제 전 남편은 어떻게 된 거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예진은 여전히 저를 못 쳐다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손도 떨리는 게 보였어요. 예비 아주버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죠. 예진아, 어디 아파? 얼굴이 안 좋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다고요. 제가 이 여자와 가족이 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예비 아주버님께 진실을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예진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진짜 남자 꼬시는 재주는 타고났나 보구나.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놀라서 물어보셨죠. 이게 무슨 소리야? 예비 남편도 당황해서 제 팔을 잡았어요.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래?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예진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입술을 깨물고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뭔가 말할까봐 겁이 났을 거예요. 저는 예비 아주버님을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아주버님, 저 여자는 제 전남편과 바람핀 상간녀예요. 정말 폭탄 같은 말이었죠.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입을 벌리고 저를 쳐다보셨고 예비 시아버지도 놀라서 일어나셨어요. 예비 남편은 제 어깨를 잡고 뭔 소리냐고 물었고요. 예비 아주버님은 잠깐 멍하니 있다가 저를 보더니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예진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헛소리 하지 마. 이 여자 말 믿지 마. 그런데 예비 아주버님이 예진의 손목을 잡더니 조용히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다시 쳐다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제가 결혼했던 이야기부터 남편이 바람을 피운 이야기, 그리고 예진이 어떻게 제 결혼을 망가뜨렸는지 다 말했어요. 저 여자가 제 전남편과 몇 달 동안 만나면서 임신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혼하라고 했어요. 그 스트레스로 제가 유산까지 했거든요. 예진은 계속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부인했어요. 하지만 예비 아주버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때 가졌다던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순간 예진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예비 아주버님이 예진을 쳐다보면서 물어봤어요. 예진아, 이게 사실이야? 예진은 여전히 부인했어요. 아니야. 이 여자가 미친 것 같아. 왜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 예비 아주버님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예진의 뺨을 때렸어요. 예진은 뺨을 잡고 울기 시작했고 예비 시어머니도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예비 아주버님이 예진을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사실대로 말해. 그제서야 예진이 울면서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제 전남편과 바람을 피운 것도 맞고 저한테 했던 모든 말들이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 사람이랑 사귀었어요. 하지만 그게 뭐 어때서요?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요. 저는 지금 오빠만 사랑해요. 예진은 울면서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예비 아주버님한테 매달리면서 자신만 믿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빠, 과거는 과거잖아요. 지금 저는 오빠만 사랑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예비 아주버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지더라고요. 한동안 말을 못하시더니 예진을 차갑게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도덕한 쓰레기랑 결혼할 마음 없어. 당장 신혼집에서 짐 챙겨서 나가. 예진은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빌었지만 예비 아주버님은 돌아보지도 않으셨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끝이야. 결국 예진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듯 나갔어요. 나중에 제가 전남편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예진이 임신했다고 했던 것도 거짓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전남편을 붙잡으려고 거짓말을 한 거였는데 그 와중에 더 조건 좋은 예비 아주버님을 만나게 되자 바로 갈아탄 거였어요. 전남편한테는 임신이 거짓말이었다고 털어놓으면서 헤어지고 예비 아주버님한테는 자신이 순결하다고 속이면서 결혼 직전까지 간 거였죠. 정말 계산적이고 파렴치한 여자였던 거예요. 그 후 분위기가 정말 어색했어요. 예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셨고 예비 남편도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나마 결혼식 전에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날은 일찍 집으로 돌아왔어요. 예비 남편이 정말 미안해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고 사과했어요. 저도 갑자기 이런 폭탄 선언을 해서 미안하다고 했고요. 며칠 후에 예비 아주버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예진과 완전히 헤어졌다고 결혼식도 취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다시 한번 고맙다고 하셨어요. 만약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다고 대답했어요. 가족이 될 사람들에게 거짓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 후로도 예비 아주버님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라 충격이 컸을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그 여자를 정말 사랑했었나 보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알게 된 게 다행이죠.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정말 큰 문제가 됐을 거예요. 저는 다음 달에 예정대로 재혼을 해요. 예비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거든요. 이번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자는 완전히 모든 걸 잃었어요. 제 전 남편도 잃고 예비 아주버님도 잃고 이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사실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그런 여자와 가족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다행히 모든 게 해결됐어요. 예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됐고 저는 새로운 가족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되는 일이었어요. 거짓말과 배신으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그 여자를 보면서 깨달았거든요. 일시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에는 모든 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과거의 상처는 다 뒤로 하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예비 아주버님도 분명히 더 좋은 분을 만나서 행복해지실 거라고 믿어요.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겪은 일도 드라마나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었는데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더 강해졌고 진짜 소중한 게 뭔지도 알게 됐어요. 앞으로는 정말 행복한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뻔뻔한 여자 같은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못하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숨기고 속이려고 해도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직하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예비 남편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진이 예비 아주버님한테 계속 연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요. 심지어 예비 시댁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예비 아주버님은 완전히 선을 그으셨어요. 연락도 받지 않고 만나지도 않겠다고 하셨대요. 당연한 일이죠. 한번 믿음을 깨뜨린 사람을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더 가관인 건 예진이 제 전 남편한테도 다시 연락했다는 거예요. 서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다시 만나자고 했다나 뭐라나. 정말 뻔뻔한 여자더라고요. 하지만 제 전 남편도 거절했다고 해요. 자신을 임신으로 속인 여자를 어떻게 다시 만나겠어요? 결국 그 여자는 완전히 혼자가 된 거죠.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똑똑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조금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전혀 동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업자득이니까요. 예비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그 여자가 결혼 준비하면서 온갖 허영을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여자가 노린 건 그런 것이었겠죠.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